연극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냥 연극반부터 제가 시골 출신이라 이제 연극을 전혀 모르고 얼굴이 있다가 순박 이렇게 나와 있어. 내면은 그래도 내면은 막 들끓어? 순박이라기보다는 뭐 약간 모던합니다. 얘기 들어볼게. 과연 모던한가? 그래서 이제 연극 같은 걸 전혀 경험하지 못하다가 응. 그 오리엔테이션 입학생 하기 전에 그 대학올 강당에 대자보 보고 어떻게 연극반 모집하냐 하고 그냥 갔어요. 아직 학교가 이렇게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 하고 있는데 뭐 워크숍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 물 떠오라 그래갖고 물 떠다 줬더니 끝나고 나니까 너 누구냐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랬구나. 제가 분장실로 찾아갔었거든요. 극장 입구를 몰라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들어갔지만 그 대자보를 보고 그래도 걸어가는 시간 동안 10분, 20분 동안 고민했지 않겠어요? 진짜 모르는 세계인데 뭔가 이렇게 좀 있었기 때문에 같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 그 안에 모던함 때문에. 모던함이죠. 뭔가 내 마음의 모던함 때문에 그 10분, 20분인데 운명을 결정지은 거네. 그러면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네. 프로 무대에 처음으로 선 건 언제예요? 옛날에 연출가 협회에서 한 작품을 놓고 이렇게 4명의 연출가가 이렇게 팀을 나눠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그때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92, 93년도쯤에 한여름밤의 꿈이었어요. 그때 여러 연출가 선생님이 있었는데 저는 기국수 선생님 연출가. 그래서 기국수 선배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구나. 네, 무대 감독이라고 메인 캐릭터 말고 그렇게 또 그렇게. 네, 그렇게 96년부터 계속 이제 관객 모독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왜 배우를 계속하지 않고 연출을 전향을 했을까요? 10년 정도 칠곡극단에 있으면서 한 30살 정도까지 배우로 하면서 이제 그때는 작업이 막 지금처럼 다작하는 시스템들이 아니어서. 그렇죠. 그래서 배우로 몇 편 출연하다가 개인적으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한 1년 쉬다가 뭐 칠곡단 특성이 뭐 박근영 선배님도 있고 뭐 배우분들도 있지만 되게 박학다식이에요. 배우분들이 선배님들. 근영 형도 이제 연출 아예 좀 젊으실 때부터 연출을 그분도 출력에 있었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재밌으세요. 말씀이 뭐 철학적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연극 얘기도 하시고 평범한 연극은 또 지향한 상태에서 또 얘기하기 때문에 좀 제3의 지점 같은 느낌의 연극들에 대한 의식이 좀 배우지만 좀 싹 텄었고 연출법이라든지 특히 극작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제 접하게 됐구나. 네, 10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배우로 하지만 거의 공동 창작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많이 그렇지. 많이 아이디어를 막 서로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연출에 관심이 확 생겨버린 거야? 네, 좀씩 생기기도 하고 뭐 텍스트에 대한 쓰고 싶다는 욕망도 그건 뭐 제가 뭐 시골에 있을 때부터 모더니티를 잉태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연출로는 뭘로 데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작품인데요. 나부들이라는 제가 이제 2001년부터 해화동 1번지 3기 동인으로 이제 활동하는데 그 전에 1년 정도 비어 있을 때 제가 아프고 이제 나서 어디가 그렇게 아팠는데? 약간 공황 증세 같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직업에 있는 분들이 연극 하시는 분들이든 예술 쪽에 분명히 그 공황 장애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돼요. 왜 그런 거야? 그 이유는 각자 다른 것 같은데. 자기는 왜 불안한 거지? 조금 뭐 그 발발하기 전에 조금 상황이 다른 사정이나 저 개인적인 사정이나 어려운 상태에서 공연을 또 막 강행하는 형편이라 기획도 했었고 출연도 너무 어렵다 보니 출연도 했는데 전날 근데 우리 옛날에 다 그랬어. 강모 연출님과 술을 많이 먹고 2회 공연을 하다가 그냥 무대에서 약간 배터리가 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딱 했는데 심장 박동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인데 했는데 또 2회 공연 때 그대로 하는데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심장이 한 거의 3-4배로 빨리 뛰니까. 어머, 고황장애 특징이 그거거든요. 그렇구나. 쥐난 것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심장이라든지 이 주변의 근육이. 그래서 뇌에서 어떤 불안감이 느껴지면 심장이 바로 작용하는 이런 거 같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것들인데 최악의 생각을 많이 안 하면 잘 버텼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배우를 못하니까 삼청동에 좋은 공간이 있었어요. 삼청동은 지하에 지금처럼 이렇게 번화하지가 않았어요. 거의 시골 동네였어요. 나무도 많이 우거져 있고. 동인제 비슷하게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뭐 이인극도 탄생시키고 김지만 연출 같은 경우 지금 이인극 이제 활성화 많이 됐잖아요. 네, 그때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김지만 연출을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이렇게 뭐 제작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 활동 나가서 같이 뭐 논의하고 뭐 제가 배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분명히 연극을 계속 하려면 스텝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다행히 76대에서 10년 동안 엑서사이즈나 뭐 이렇게 스터디나 형상 배우는 지금 공황장애 때문에 무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못할 거라는 게 딱 판단이 섰어요. 그래, 마음속에 모던한 사람이 왜 무대에 올라가서 딱 부렸어야지. 무대에 서기 어려워요. 여러 사람 앞에 한 10명 앞에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진짜? 지금은 괜찮은데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 과정을 거쳐서 아. 일부러 특강 같은 거 오면 옛날에는 기겁했는데 아니면 뭐 반학기 강의 이런 거 기겁했는데 좀 봐가면서 좀 자율스럽고 인원이 적으면 좀 하면서 좀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동인들하고 이제 스텝으로 그러다가 활동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조금 이러다가는 안 되겠는데 하고 있다가 누가 이제 이건 진짜 만화 같은 얘기인데 그게 서초동에 좋아해, 만화 같은 거. 서초동에 어떤 유명한 그 한의원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봤어요. 이렇게 눈썹도 이렇게 호랑이 눈썹처럼 늙으셨어요. 근데 이름도 있는데 석초당 한의원이에요. 서초동에 있는. 근데 공교로운 게 그 좀 낫고 나서 가봤더니 감사하다고 가봤더니 없더라고. 없어졌어? 못 찾겠다. 제가 못 찾은 거겠지. 전설고양처럼 빵 없어진 건 아니고 너무 신화적으로 알려져 왔어요. 저는 모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왜 왔냐 그래서 뭐 공연하면서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제 얘기 듣더니 거의 뭐 뒤통수를 한 대 친 듯이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 아, 진짜? 일어나 가 그러더라고. 가 임마 거의 뭐 그러면 왜요? 물어봤자니까 자네 지금 29살이랬나? 40살 넘은 사람도 직장 다니면서 자네보다 모두 다 힘들고 직장 생활 한다. 진짜? 야근요 그랬더니 야근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스스로 이겨내? 이거였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두려움에 대한 극복 같았어요. 그때 올 때 제가 5호선 타고 가느라고 시급했거든요. 막 처음 만들어져서 킥킥 소리도 나고 그때마다 중간에 내렸다 타고 계단도 막 이렇게 잡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그냥 정상인처럼 왔었어요. 진맥은 뭐 잡지도 않고 그냥 소리만 쳐서 보내. 그러면서 한마디는 하셨어요. 가족들이 있으면 자주 만나서 생활해라. 대본을 하나 쓴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가족이 중요하구나. 이게 가족끼리 있으면 분명히 뭔가 있을 수 있고 현대인의 병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했거든요. 밥이라도 같이 함께 먹으면서. 이렇게 가족 밥 먹는 게 단순히 배불리 먹기 위한 게 아니라 대단히 설명할 수 없는 그 현대인 병들의 예방이 되고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해서 이제 대본을 하나 썼었죠. 그 제목이 회밀이 바게트예요. 그때 막 편의점이 막 생기고 이제 한참 번창할 때인데 99년도니까 물론 그 전에 생겼지만 번창하고 이럴 때인데 편의점도 떠올리면서 가족과 바게트 빵이지만 어떤 식사에 대한 그것을 안 되는 편의점 중심적으로 떠도는 인간들 현대인의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에서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고자 하면서 나름대로 소중한 걸 깨닫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걸 쓴 거네. 네, 그때가 처음 이제 작품을 쓴 거죠. 그러면은 김낙형 연출은 이제 글도 쓰고 연출도 하는데 대부분의 자기가 경험을 해보고 뭔가 중요함을 느끼고 아니면 꼭 필요한 것들을 느꼈을 때 작품에 영감을 얻어서 쓰는 편인가? 예, 많이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작일 수밖에 없는 게 뭐 게으름의 변명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제가 느껴지지 그래, 않으면 모던한 사람이.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출발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진솔해서 그렇지.
그러면 가장 자기가 아끼는 작품이 뭐예요? 저는 너무 많아? 너무 없어서 지금 골라내고 있는 중인데 저로부터 출발된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제작된 거라든지 아니면 뭐 제작 여건이 세팅된 상태에 제가 들어간 작품들보다는 단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같이 글도 쓰거나 아니면 구성을 하거나 해서 근데 뭐 연출적으로는 이제 현재로는 뭐 맵패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글 쓰고 연출까지 다 하면 하나일 거지라면 저는 지상의 모든 밤들이라고 2005년에 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아, 본인이 직접 쓰고 연출하고? 예, 예. 아,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참 대단한 것 같더라고. 왜냐면 내가 연출은 돼도 이게 글은 잘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구성은 하는데 이게 글은 힘들던데 어떻게 글은 이렇게 배운 적이 있는 건가요? 시골에서 연극이란 걸 몰랐지만 뭐 문화의 어떤 예술적인 거에 많은 거는 몰랐지만 뭐 책은 그래도 이렇게 읽는 거를 조금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책 읽는 건 배우를 학교 다니면서도 동아리에서 배우 했지만 뭐 연극 관련 책이라든지 희곡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소설이라든지 사상책 같은 거 그런 토론 같은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6 다닐 있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깨너머로 그것도 되게 컸구나. 가만히만 있어도 너무 많은 정보를 얻는 옛날 극단이 좋은 점이 그렇지. 가만히만 그때는 있어도, 많이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생활했으니까. 기숙사 선생님이 그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시지만 언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시고 그 언어가 독창성이 있으시거든요. 박근영 연출도 마찬가지. 옛날에도 박근영 연출은 똑같이 있었어요. 그게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근데 그것이 발견되면서 하나의 큰 연극 흐름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옆에서 그건 뭐 추후의 일이지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덜 발견됐을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로한테 굉장히 영향을 주고 받고 한 거네요. 예. 그렇지만 그 형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기 선생님 영향을 저희가 또 인터뷰한 것 같은데 인터뷰가 아니라 30주년 76 기념 공연 때 이제 다 쓰고 연출을 하자 해서 사회분이 만났어요. 그때 이제 근영 형님이 그때쯤에 뭐 어디 인터뷰에서 기숙사 선생님의 글쓰기를 필사하면서 이렇게 극작 수업도 했다 그러는데 글이 전혀 달라요. 기숙사 선생님은 거기도 제가 밝혔지만 자기 색깔이 분명히 했구나 그때부터. 저도 뭐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때는 배우 욕심이 있었지만 영향을 받은 거 보면 이 두 분의 글 차이가 어떻게 다르고를 딱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렇구나. 무조건 잘 쓴다가 아니라 왜 다르며 무엇을 지향하며 이것이 무대에 펼쳐졌을 때 어떻게 다르다는 게 저는 많이 느꼈어요. 즉 빈 공간에 그 좀 형이상학적일 수도 있고 현실을 어떤 집약되어 있는 걸 어쩜 뭐랄까 산문시처럼 풀어낸 게 기숙사 선생님을 생각해요. 되게 매섭고 그렇죠. 그런 매서우면서도 정확한 어떤 잘 짚히지 않는 걸 정확하게 하고 현실이 애매모호하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한국 사회적 현실이 그렇지. 하나의 에피소드 사건들이거나 아니면 애매한데 그런 것을 정확히 가로질러 가는 힘이 되게 세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무대에 펼쳐지면 대단히 좀 뭐랄까 또 다른 연극성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언어의 연극성이 이미 있고 배우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느슨하지만 대단히 또 다른 형태의 대단히 좀 뭐랄까 빈 공간에서 펼쳐지는 그 현대인들의 현대 사람들의 연극이랄까요? 조금 어두운 공간이긴 하지만 뭐 그런 것 같은 거. 박근영 연출님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많은 평론가들이 많이 평을 했지만 그 현실의 어떤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을 딱 들이대서 현실을 낯설게 해버리고 비틀어버리고 되게 관객들이 또 재밌게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단히 좀 어방했던 연극이 과연 현실이야 저기 뭐 현실도 떠나 있고 이상한 거를 갖다가 현실에 청착하게 하면서 제 생각에는 현실의 어떤 너무나 극사실주의이기 때문에 어쩌면 초현실까지도 느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장르를
박근영 선배님이 개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분은 되게 좋아하세요. 그 작품 그거를. 그래서 영향은 받는데 전혀 다른 것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원래 그 좋은 선생 밑에 좋은 제자가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같은 극단에서 좋은 선배가 있으면 좋은 후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칠육극단 자체가 워낙에 우리 역사 속에서 대단한 일을 한 극단으로 봐야죠. 어쨌든 김낙형 연출을 불렀으니까 예. 그 맥베스가 예. 사실은 그 꿈 속의 장면처럼 뭐 이렇게 들어 올리고 하면서 그런 작품 아니었나요? 일단은 극 전체가 저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쟁 같은 게 이제 중동 지역에는 많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단순히 이제 뭐 저쪽 맥다포 진영이나 이런 쪽이 단순히 드라마 속이 아니라 이렇게 뭐 아랍 이런 것이 좀 느껴졌으면 이게 그냥 한 개인의 왕이 찬탈 얘기가 아니라 그 욕망이 개인적인 욕망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 현 사회조차도 그렇지. 주변에 작은 내전이나 이런 것들이 민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당겨졌으면 좋겠다는 동시대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지상의 모든 밤들로 이제 텍스트 상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텍스트 상에 단순히 재현이 아니라 관객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아, 좋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약간 소재주의로 흘러서 제가 더 이상 앵콜 공연을 많이 안 했는데 전혀 소재주의로 한 건 아니에요. 성매매 여성을 다뤘는데 그것이 성매매 여성의 애로사항을 다루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막 논의가 막 됐어요. 성매매 특별법 이후에. 아, 근데 그래요? 이들의 얘기는 없고 뭐 어떤 상업을 했던 사람들이나 정치가들이나 방송하는 사람만을 얘기하고 실제 이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런 방송을 우리는 들끓어서 이건 뭐 어째 얘기는 하지만 사실 끝나고 나면 또 누가 얘기할까요? 한 달 후면 다 없어질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열성을 그리고 이 모든 사회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밖에는 안 될까라는 문제와 누군가는 추적해서 그리고 이 사태에서는 정말 이 숨겨진 목소리들이 있어야 된다. 그걸 뭐 나레이트는 좋네. 고백이 아니라 카메라가 밀착된 보이지 않는 카메라가 밀착된 느낌으로 이들의 사는 모습 같은 거. 그래서 성매매가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라 이들이 특별법을 통해서 어딘가 임시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 산 밑에 이 업주가 해산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임시로 컨테이너 박스 자기 개인적 친척 그런 데에다 이렇게 몰아넣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돼 지들끼리. 그러니까 서로 감시되고 이랬던 감시 아닌 감시로 살다가 이렇게 이제 자기들 얘기가 슬슬 나오죠. 작품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네. 그냥 처음에 만나서 들어올 때만 해도 그냥 농촌에서 금방 그 올라온 순박한 모습으로 그냥 제가 아니, 뭘요? 이러더니 아니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배우 본능이 살아나서 카메라가 세대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눈빛에서 뭔가 빛나는 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그 확신이 느껴지니까 그게 참 이뻐 보이네. 자기 작품 자랑하는 게 얼마나 바보짓인데. 아니야, 그래도 나 같은 경우에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만든 작품이 내 새끼 같은데 그게 당연히 이쁘겠지. 그래서 그때 배우들이 이제 아직 다 젊을 때인데 어리거나 경험이 많지 않을 텐데 저희 극단도 이제 그때 이제 해화동 동인 이제 마지막 해에서 5년 해 되는 5년째인데 저희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했는데 이렇게 물론 연출적이고 배우 몸적인 거는 그 3년 후에 이제 또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또 추구하게 되고 1차적인 결과를 얻게 되지만 텍스트 중심의 결과를 이제 그래도 또 아직 젊었거든요. 배우들이 30이거나 뭐 그때는 많은 나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막 그치, 그때 한참이지 뭐. 그때는 30도 뭐 와 우리 어떡하냐 이게 안 들켰다 이럴 텐데 제가 볼 때 지금 때 아직 뭐 좌우정렬이 안 갖춰져 있었는데 극단 내에서 배우 자체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갖춰지고
배우들이 꽤 멋있게 하고 진실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작품 때. 그래서 좋은 동료를 만나서 더 빛났네. 아유, 같이 참. 많은 얘기도 하고 그런 과정. 그것도 부럽다, 야. 그래서 이 작품이 조금 이제 좀 뭐가 제일 다시 올리면 되지. 좋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거죠. 그럼 다시 올리면 되지. 그게 뭐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 때문에 내가 애써 만든 작품들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거나 앞서가더라도 그 시대에 또 이런 작품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뭐 시대에 반영을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은 소리에 그리고 작은 것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김낙형 연출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 살아나야 이 연극 무대뿐만이 아니라 예술이 제 진가를 발휘한다고 난 보고 있거든.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소중해서. 이거는 좀 있으면 엄청 커지겠는데. 왜? 김낙형이가 왔기 때문에? 유튜브나 막 이런 쪽에서 아주 그냥 좋잖아. 이 사람답다라는 게 김낙형 연출한테 그걸 내가 느꼈거든. 사람답다. 아직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그걸 벌써 다 가지면 이게 연륜이겠지만 사람을 또 연구하는 직업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얘기 좀 해보면 그 사람이 느껴지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필이지. 제일 소중하다라는 그 작품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뭘 추구하는지는 읽혀지는데 이제 사람들한테는 김낙형 연출은 어떤 연출이라고 생각되어지기를 바라는지. 뭐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연장선으로 얘기해보면 좋은 작품을 위해서 모험이나 시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좀 쭉 할 수 있으면 그런 연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좋은 작품의 완성도 중요하지만 그게 완성됐으면 또 모험을 찾아나가고 그래야지 연극이 지금의 많은 문제, 연극의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좀 뭐랄까 좀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조금 개척하려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물론 지원제도도 중요하지만. 근데 지원제도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뭐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원금이 뭐 제가 어떻게 손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건 또 그런 거에 같이 회의를 하고 힘을 보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좀 뭔가 시도를 지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술가지. 그 예술가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리고 뭔가 창조하는 그게 기본 또 마인드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도 그런 거에 연장선에서 오지 않았나. 또 이렇게. 그렇지. 좀 연기를 하셨었고 오래 연극을 계셨던 선배님이 어떤 이런 인터뷰에서 이렇지만 모양 어떤 작업의 어떤 형태다라는 건 알지만 또 그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연극의 형식이 또 나올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그렇지. 그러니까 인터뷰만 해도 공연이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다 인터뷰 자체들이 다 얘기들이 너무 재밌고 자기들의 인생관이나 예술 세계들을 얘기하는 것만으로 다 각양각색이니까 그 멋있더라고. 그 자기도 이제 뭘 하나 하더라도 그냥 이게 예술을 내 작업에 뭔가 시도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구만. 그렇죠. 그러다가 잊고 있다가 유튜브 틀었는데 이게 나오면 으악 하는 거야. 뭐야 이때하고 있다가 또 다르네. 그렇지. 그렇지. 시간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가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것도 있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생각하는 그렇지. 이 시공간하고 유튜브 보고 시공간하고 또 다르고. 내가 왜 저 말을 했지 막 이런 거. 근데 뭐 항상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때는 늘 생각하고 있던 걸 얘기하는 거라서 대부분이 끝나고 나면 본인의 진솔함을 얘기를 했다고 다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연기를 하는데 주위에 뭐 반대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거네. 뭐 그러니까 조금씩은 다 있을 듯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뭐 가족의 근데 엄청난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가족의 특성이나 뭐 있을 것 같아요. 기질성이나 아니면 특성. 이해를 해주는구나. 조금 가족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형제 자매 중에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다든지 그렇지. 이렇게 되면 그 동생이 연극을 한다 그랬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이거는 평생 풀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저도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는 크게 반대가 없었습니다. 집안에 뭔가 가족이 형제 중에 누군가를 잃어버리면은 왠지 그 집안 자체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회색 빛깔이 맴도니까 예. 이거는 뭐 엄마의 가슴에서 울리는 색깔이라 예. 이거는 내가 아무리 밝아도 그 색깔은 배어 나오더라고. 예, 어쩔 수 맞습니다. 없이. 그래서 더 예술을 더 하게 됐구나. 그게 그 당시에 느끼는 게 아니라 왜 반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불행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한두 가지 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음이라든지 좀 뭐 그거를 하는데 무당? 예를 들어서 무당? 뭐 이런 기질이 무당 진짜 무당 말고요. 어떤 구세 기질이라든지 연극적 어떤 단순히 이게 영화나 텔레비가 다르잖아요. 연극은. 그렇지. 그런 어떤 그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정신적 에너지나 육체적 에너지가 지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왜 반대 안 했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딱 회사원 생활했으면 우울한 회사원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네. 내적인 어떤 인생의 그런 어떤 무엇은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그러니까는 뭐 그냥 그 발걸음이 그냥 그 물 떨어가 준 그 발걸음이 그냥 가는 발걸음이 아니네. 그러니까 뭔가 평생 우울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안에 예술적인 어떤 걸 끄집어내서 뭔가 해소하고 어떤 무의식이죠. 전혀 그렇지, 생각하지 그렇지, 않았고 그렇지. 떠올려 보지도 않았는데 뭐 그냥 우연이지만. 그래서 저기 우연이죠. 화장법에서 무의식 그거 때문에 그 작품도 무의식이잖아. 그래서 그래. 그런 거 재밌었어요. 아 나도 그런 거 제가 나랑 비슷하네 성향이 그 점이. 맥베드도 약간 무의식이고 무의식이 있죠. 의식도 있지만. 아 그렇지. 그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게 나의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작용하고 있는 거구나. 너무 이해된다. 사람마다 그렇죠. 다르지만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반대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특히 가족 내에서는. 그래. 너 어차피, 하나 정도는 좀 그치.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 뭐 이런 쉽게 얘기하면 네 하고 싶은 마음이 대로 맞아. 살아.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 그 마음 너무 이해가 되네. 어쨌든 내가 뭐 이렇게 연기에 대해서 뭐 다들 연극한다 그러면은 돈 안 되는 연극한다고 지금도 그러면은 아파 누워 계시는데도 뭐라 하시니까 평생을 이렇게 연극하면은 그렇게 돈 없다라는 거에 우리가 굉장히 뭔가 불명예스러운 것도 아닌 것이 뭔가 기분이 언짢은 그걸 계속 체한 느낌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연극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지 내가 그냥 나를 뭐 이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내가 만난 사람들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 아픔 속에서도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런 괴롭거나 슬픔이 있을 텐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작품을 통해서 연극이 쉬운 거였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할수록 더 어려우니까 어디다 또 진짜 마음이 모던하네. 인터뷰에 썼지만 왜 연극을 합니까 그래서 그 실험 정신 장난 아니다. 뭐 좀 알만하면 흐름도 바뀌고 내 그치? 안에도 뭐가 바뀌어 있어. 그렇지 맞아. 양이 안 차는 그리고 거야. 중요한 건 한 공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공연에 신경이 쓰여. 다른 또 공연 할 관심도 때 생기고. 새로운 거 시도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었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도. 그게 영감이잖아. 네. 그때 그 필이고 순간적으로 내가 확 얻어지는 그 영감 때문에 그때 확 돌아가고 하는 거라. 그래서 첫 배우들하고 첫
브로킹 행동선 걸 때 미치겠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아니 옆에서 그래 20, 30년 한 사람이 왜 그러냐고. 아니 이걸 누가 믿겠냐고. 20, 30년 한 사람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처음 발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냐고. 저는 되게 어려워요. 첫 대사 첫 발걸음이 배우들한테 어떻게 디렉션을 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품을 선정해놓고 작품 해석은 두 번째고 배우가 등장했다 대사 친다를 못 해가지고 야, 이쪽에 이쪽 물어보는데 어느 데도 모르겠고 그것이 30년 된 사람 아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웃긴다. 벌벌 떨어요. 아 왜? 결국은 여기서 들어오겠지만 의심 안 하고 가버리면 독해 때 이미 다 하지만 이게 또 실제 배우가 실제 딱 서면 또 이렇게 느낌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은 저보다 조금 감각이 센스가 빠른 사람들은 야 이거 연습실이고 하다 보면 되니까 그냥 하자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하나가 물론 결국은 하다 보다 하자로 가는데 그 처음에 되게 첫 변화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연습실이지만 그거 공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딱 들어오는 방향과 배우의 어떤 무엇 때문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도 특별하게 들어오라가 특별하게 가자가 아니에요. 뭐 공기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이네 김남경 연출에 대해서. 자기 그래서 연습실 들어가기도 싫어하고 막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작품이든 내가 오늘 처음이라는 거에 되게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했던 그대로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 보니까 멋지다. 멋있으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가 없어요. 그런 목적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그게 멋있다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에서 출발하는 게 맞지. 그때하고 보다 더 좋게 그때하고 다르게보다는 모르고 출발한 데가 더 맞는 얘기죠. 그렇지. 뭘 모르고 시도하는 게 늘 나한테는 창작에 힘이 되기도 하고 영감을 주기도 하는 거네. 이제 김낙형이가 이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김낙형 연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된다. 저도 김낙형 연출에서 이해가 조금 됐습니다. 자기도 자기한테. 그래서 김낙형이 눈빛에서 강렬함과 소박함이 함께 뿜어져 나오는구나. 야, 겸손하다. 조명이 4개입니다. 그래서 빛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연출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새롭게 뭔가 공연을 한다면 나는 이런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또 서사가 크고 서사 방식이 좀 다른 방식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서술 방식이 그런 무대 언어가 조금 많고 무대 표현적인 요소겠죠. 그런 게 많고 그런 공연도 좀 크게 해서 좀 큰 사이즈로 해보고 싶은 생각. 대극장용으로 한번 해보고 싶구나. 그게 야외든 어쨌든. 야외도 괜찮겠다. 그러면서도 이제 텍스트에 또 있는데 텍스트도 좀 그거는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시대의 어떤 것을 좀 잘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문법을 제가 좀 획득하거나 그런 걸 많이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핀터가 작품이 막 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대단히 연극적인 구성과 연극적인 구조와 그들이 하는 얘기들이 좀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관객이 보고 있다가 어느 게 내가 믿고 있는 거가 다 성격적으로 나가 버리거든. 혹은 되게 배역 자체가 연기를 가면처럼 연기를 하면서 속은 따로 있으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포괄적인 이런 요소들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지금은 또 지금에 맞는 또 어떤 또 작가의 그런 문법이 있겠죠. 다양하게 있겠죠. 그 다양한 문법 중에 제가 쓴 글쓰기 작품으로서 딱 또 좋지만 글쓰기가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현대에 맞는 현대의 심성에 맞는 왜냐면 사실적으로 이렇게만 해서는 지금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맞아요. 그렇지, 안 맞을 때. 그래서 지금 뭐 수행성이다, 연극성이다 이런 거 포스트 드라마 연극들이 많이 이렇게 도출하는 게 현대에는 이렇게 다변적이고 중심이 이동되고 스스로 관객이 창조하는 이런 시대에 잘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다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참여자가 공연에 참가하는가가 되게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들도 다 그게 원래 사실은 연극적 목표거든요. 그렇지. 굿이나 제의나 그렇지. 실합 비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극성이나 서양성이 많이 강조된 건데 어느 순간 리얼리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리얼리즘 세대를 거치면서 되게 연극성 같은 게 많이 감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성 때문에 이제 대사 위주나 감정 위주의 어떤 내면 이런 내면 연기 이런 게 이제 그것도 좋은 점이 많기는 하지만 많죠. 그래도 이제 원래 연극이라는 게 제2에서 오는 거니까 내가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김낙형 연출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 해봤을 때 이미지하고 얘기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지금 이제 끝으로 갈 때 이 모습하고 너무 달라. 뭐 얘기할 때 이렇게 입술이며 눈이며 그러니까 굉장히 빨아당기는 힘이 있네. 매력 있다. 제가 그래서 함부로 사람 얼굴 안 보고 있으면 저렇게 자기한테 빨려들까봐. 아, 정말 눈이 뭔가 연극적인 얘기를 할 때는 눈이 그냥 펄펄 뛰는 생선처럼 펄펄 뛰네, 그냥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난다. 지금부터라고 봐, 나는. 예. 오히려. 예. 그래서 나이가 조금 찬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그 현실을 살아내는 이렇게 너무나 격변을 해서 그 옛날의 낭만과 지금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시대의 변화와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5, 60대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우리 시샘말로 멘붕이 좀 오지 않을까. 저도 뭐 그러니까 창작을 할 경우는 네. 그런데 관심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현대인 젊은 그치. 문제도 있지만 그 주로 이제 현대인들의 이제 그림으로 치자면 에드워드 호프라든지 이런 허크니 뭐 이런 작품들을 제가 생긴 거하고 다르게 좋아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그림들 보면 주로 중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40, 50대. 호텔에 가긴 갔는데 왜 와 있지 않은 모르는 듯한 어떤 현대인의 고독 같은 느낌? 그리고 잠시 편리한 데 나와 있지만 이거 확 슬프다. 잠시 편리한 데 나와 있지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쪽으로 되게 잡아내는 그 미술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룹들을 제가 좋아하는데 스토리가 있는 거죠. 대단히 연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현대의 문명하고 인간하고 자연이 그 빛의 의사도 이렇게 보면 항상 자연은 저쪽에 소외된 쪽으로 창틀 저쪽에 보이고 그 자연 조명이 들어와 있고 인물이 있고 또 인공 조명, 형광등 과장되지 않았어요. 되게 사진처럼 극사실로 그리는데도 저는 그래서 연극이 너무 표현적이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50대의 어떤 고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텍스트 속에도 있을 수 있고 뭐 무대언을 많이 사용해도 좋고 뭐 과장해도 좋고 어쨌든 근데 그 격하에 쌓여 있단 말이죠. 지금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막 그게 당신은 괴로울지 몰라도 사실 그분들이 괴로운 게 지금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업됐다든지 자식이 말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사실 켜켜이 쌓여있는 현대 문명에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50, 60, 40, 50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나 이런 것들이 호응이 되고 이런 시대에 이런 숨겨진 이면은 이런 게 있구나가 조금 납득이 가면 납득시킬 수 있고 납득이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낙형 연출한테 연극이란? 이게 갑자기 또 옛날에 좋은 대답들이 많았는데 어디로 다 날아갔지 이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사귀기 까탈스러운 친구로 오늘은 정하겠습니다. 연극은 늘 내 옆에 있는 오랜 친구지만 참 까탈스러운 친구라서 참 비 맞추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밀어내기도 뭐하고 그런 그래서 친구 같은 더 오래되고 더 어쩌면 가야 되는 더 우정이 깊어질 수 있죠. 더 왜냐면 30년 옆에 있었으니까 오랜 친구 맞네.